반갑습니다.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부터 방송 촬영 조명을 보완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제 모습이 유튜브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젊어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 말은 제가 되게 나이 들어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10살이나 더 많으신데 본인과 같은 노인인 줄 알았다고 해서 저도 사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 촬영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막염 증상으로 안구가 심하게 충혈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자, 아프기도 하지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결막염을 한 번에 빠르게 치료해보았습니다. 치료 사례와 함께 적용했던 침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인 누구나 간단하게 손가락 따기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0대 중반의 여성 지인이 안구 내반, 즉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부작용이 생겨 연구소를 찾아왔던 것이죠. 수술 이후에 이 아래쪽 눈꺼풀에 다발성 수포가 올라왔고 눈 결막염 증상으로 안구 충혈도 매우 심했습니다. 맥진과 동양화학적 관점에서 결막염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치료를 했는데 단 한 번만에 매우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눈 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꽃가루나 화학적 자극 등의 환경물질에 의해 결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결막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미생물과 환경물질에 의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죠. 이 결막염이 생기면 통증, 눈곱, 눈물, 이물감, 가려움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은 결막 충혈과 부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막염 증상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더 쉽게 발병됩니다. 왜냐하면 결막의 역할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구 내반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눈썹 밑을 절개해서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이 왼쪽 아래 눈꺼풀에 다발성 수포가 생기더니만 곧이어 결막염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이 결막의 흰자에는 물론 나중에는 이 검은 눈동자의 핏줄까지 터지는 등 안구 출혈 증상이 극심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 통증이 있고 눈물까지 쏟아졌으니 고통이 매우 컸겠죠. 그래서 안과, 신경외과, 피부과를 차례대로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쌍꺼풀 수술과는 상관없이 몸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결막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별 차도가 없어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결막염 치료는 무엇보다 이 눈에 쌓인 열을 내리면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먼저 이 눈은 간의 지배 영역이므로 수의침 혈자를 빌려서 곡천열과 행간열을 이용해 간의 열을 빼는 처방을 했습니다. 참고로 간을 안정시키면 면역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시원하게 적셔주기 위해 방광경락의 통곡혈을 자극해 찬물을 공급했습니다. 또 이 아래 눈꺼풀과 연결된 또 다른 경락인 위장의 열도 함께 해소시켰습니다. 더 빨리 결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 두침법을 활용해 시각과 관련된 이 뒤쪽 부위를 5분 정도 마사지했습니다. 또한 눈과 연결된 뒤쪽의 풍지혈과 왕골혈을 중심으로 굳어진 부위를 가볍게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치료한 후에 느낌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니 눈이 매우 시원해졌다고 하더군요. 자, 3일 뒤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한눈에 봐도 결막염 증상으로 인한 안구 충혈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약간 나온 증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1회 치료 때와 거의 비슷하게 처방했습니다. 그럼 맥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 당과 비장에도 열이 많으시기에 서비스로 이 부분의 열도 함께 해소해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침을 놓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어려운 침이 아니라도 결막염으로 인한 안구 충혈을 쉽게 치료하는 따주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충혈, 대동혈, 여태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대충 위치가 확인되었다면 바늘이나 사혈침으로 아주 살짝만 찔러 피를 한 방울씩만 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혈자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리가 조금 빗나가도 피만 한 방울 내주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마 다음 날이면 몰라보게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치료해드린 분은 간 기능이 매우 약한 체질입니다. 간이 약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의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간 기능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과 눈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비타민C, 베리류, 어피류 같은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위에 언급한 음식은 체질적으로 간이 약한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강한 분들은 이런 음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눈이 상하는 원인이 강한 간열 때문이기 때문에 이 강한 간열을 식히는 칡이 좋습니다. 반면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소양인의 간열이 문제가 된다면 결명자가 아주 이롭고요. 이처럼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함부로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상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맵고 단 음식도 눈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시신경에서 비타민 복합제를 뺏어가므로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설탕은 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칼슘을 파괴하므로 근시의 원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너무 단 과자류를 많이 먹는 것을 좀 자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시 예방을 위해서는요. 자, 지금까지 결막염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과 좋은 음식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은이었습니다.